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마스터입니다. 아, 리뷰 얼마만입니까? 진짜 간만이죠. 맨날 조회수도 안 나오는 거 제 맘대로 찍다가 귀찮음 때문에 진지게 인천에 올라가서 업어온 게 이 스트라이다입니다. 진짜 간만입니다. 스트라이다는 오랫동안 잠복을 했었고 계속 기회를 제가 놓쳤었어요. 그러다가 아마 몇 년 걸렸을 거예요, 이것도요. 예, 돈도 돈이지만 돈보다도 단종된 매물이나 그런 어쨌든 희귀한 매물들은 그냥 각자 기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스트라이다를 사기 전에, 이거를 구매하기 전에 진짜 답답한 게,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스트라이다라는 것 자체가 나온 지는 오래됐고, 그리고 지금 해당 모델은 이 스트라이다, 이게 기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장이 이 스트라이다가 뒤에, 그러니까 딱 보면은 지금 일반 스트라이다랑 똑같이 변속기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게 내장 기어예요. 그래서 페달을, 이게 딱 걸리거든요. 지금요, 발로는 딱 그냥 느낌이 오는데 딱딱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면서 3단이에요 3단 변속인데, 하여간 스트라이다도 포함해도 되고 일반 스트라이다뿐만 아니라 이 3단 모델, 요게 모델이 에보 3라고 하는데, 요 내장 스트라이다 다 포함해서 스트라이다는 리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리뷰라고 할 만한 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찾아봤죠. 당연히 스트라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만큼 수요가 되게 정말 적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아마 이게 거의 없는 스트라이다 에보 리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스트라이다를 구매한 이유가, 이게 참고로 저는 첫 번째 스트라이다가 아니에요. 첫 번째 제 분홍색 스트라이다, 일단 원 스트라이다가 있었고, 이게 두 번째 스트라이다 구매인데, 스트라이다를 구매한 이유가, 뭐 이것도 뭐 이뻐서 사는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래서 전 디자인보다도 스트라이다를 구매하는 이유가 그냥 딱 하나예요. 그냥 재밌어요. 이 스트라이다가 호불호가 그냥 확 갈리는 모델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이게 저희 그러니까 대전 미벨동뿐만 아니라 진짜 미벨동에도 스트라이다는 얘기는 언제나 보면 미벨러들 사이에 보면은 그냥 딱 두 개로 갈려요. 한쪽은 정말 좋다라는, 그냥 한쪽은 칭찬 일색이에요. 한쪽은 정말 못 쓴다. 그러니까 좋다는 쪽은, 내용이 너무 극과 극으로 갈려요. 한쪽은 자전거 너무 좋다, 잘 나간다. 그리고 반대로 불호는 안 나간다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양쪽 다 의견이, 그게 이유가, 이게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뭐냐면, 저는 참고로 당연히 호니까 이걸 오랫동안 그렇게 잠복을 해서 더군다나 두 번째 이 내장 기어를 샀다는 의미는 당연히 스트라이다를 대단히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저는. 근데 스트라이다가 당연히, 이게 3단은 그나마 기어가 있으니까 오르막이든 고속에서든 요거는 좀 가용이 가능을 해요. 근데 1단은 더군다나 선택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일반 원래 자전거들, 그러니까 미니벨로 포함해서요, 전부 다 이 스트라이다가 다른 자전거보다 잘 나갈 이유가 없어요. 뭐 축간 거리부터 해서 기어 B도 안 나오고, 오르막에는 오르막대로 당연히 기어가 1단이니까 안 되고, 고속에서도 기어가 어차피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어가 1단인 자전거들은 비율을 고속에다 넣을 수도 없고 오르막에 넣을 수 없어요. 근데 스트라이다가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딱 적정, 그냥 그 중간에다가 해놔요. 그러니까 그냥 딱 적정, 그냥 샤방 정해진
흔히 그 케이던스라고 하죠. 그 페달 굴리는 그 속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그 속도대로만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빨리 가려면 페달질을 미친 듯이 해야 되고, 오르막에서는 진짜 그냥 생 힘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자전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일단이 한 15km 속도가 한 15, 항속 정도가 한 15에서 한 10 후반 정도? 2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번개발 돼야 되죠. 그러니까 스트라이더는 분명히 느린 자전거가 맞아요. 근데 왜 빠르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이 자전거가 원래 미니벨로니까 바퀴가 작잖아요. 참고로 이거는 18인치인데 원 스트라이더는 16인치, 그거 305 16인치예요. 그러니까 20인치 16인치 둘 다 큰 거 작은 게 바퀴가 이렇게 좀 복잡하죠. 미니벨로들 보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작은 거 큰 거가 있는데, 그 브롬톤의 349 사이즈가 큰 16인치라면은 305가 그야말로 정규 16인치 작은 16인치인데, 스트라이더 일단은 작은 16인치예요. 그러니까 바퀴도 작은 데다가 축간거리도 이렇게 작죠. 작은 데다가 자세가 달리는 자세도 아니고, 이 자전거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애초에 빠른 걸 기대할 자전거가 아니에요. 근데 막상 타면은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잘 나가. 너무 잘 나가요. 애초에 그러니까 기대치가, 그러니까 자전거 생긴 걸 봐도 그렇잖아요. 이 자전거가 잘 달릴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기대하고 살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거의요. 근데 그런 걸 치고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행감이, 이건 다시 또 얘기할 거지만, 스트라이더는 이게 자전거가 손잡이가 있잖아요. 삼각형이 있어요, 언제나요. 일반 자전거가 손잡이가 있고 안장이 있고 페달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로드는, 상상을 해보시면, 로드는 손잡이가 이쯤에 있으면은 안장이 이렇게 가요. 삼각형이 이렇게 갔다가 페달이 이렇게 떨어져요. 삼각형이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미니벨로가 핸들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거 편하게 탈 수 있잖아요. 조정도 가능하고. 그러면 보통 삼각형이 이렇게, 이런 정도라고 평균 놓는다면은 요 페달 부분이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지금 설명할 단계는 아니긴 한데, 페달이 하여간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삼각형의 모양이, 일반 자전거가 이렇다면 요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리컨번트라고 해서 누워서 타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자전거를 타는 느낌이 아예 다른 자전거가 돼 버려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그 리컨번트를 만약에 처음 타시면은 자전거 처음 탈 때 배우는 그 느낌으로 진짜 돌아가야 돼요. 정말 못 타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리컨번트는요. 그 정도예요. 그 삼각형이 돌아간 것만으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전거를 원래 타는 사람이라 리컨번트를 탈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저도 그랬고, 타사자님도 그랬죠. 전 타사자님한테 배웠거든요, 리컨번트를. 그래서 뒤에서 잡아주면서, 어릴 때 그 부모님이 도와주잖아요. 자전거 태우는 거 아기 때 배우는 거 마냥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배우는 그런 상태가 돼요, 리컨번트는요. 어쨌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스트라이더는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이것만으로 못하는 정도는 아닌데 주행감이 어쨌든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게 엄청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근데 하여간 얘가 벌써 딴 데로 갔지만, 하여간 자전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다는 얘기가 나와요. 반면에 진짜 자전거 되게 안 나가고 별로다, 이 느낌이 별로인 거예요. 이 느낌이 별로고, 그리고 그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빠른 그런 거보다는 그냥 그 불호인 분들은 원래 스트라이더의 그 느린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원래가 일반 자전거보다 빠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스트라이더가 생각보다 빠른데, 이게 아니라 역시나 안 나가는 자전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체질차가 그냥 극과 극으로 갈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라이더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직 안 타보셨다면 이거는 타보셔야 돼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불호일 수도 있고, 불호 아니면 극호예요. 거의 스트라이더는 그런 것 같아요. 스트라이더를 하여간 타는 이유가, 제가 항상 그 미니벨로의 4대 요소를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작게 접히냐, 얼마나 빨리 접히냐, 그리고 완접이 이전에 중간에 반접이 개념이 있어요. 중간 접이 방식이 있는데 다운이나 턴 방식이 그게 특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 접을 필요 없이 일단은 그냥 딱 반만 접고서 그쵸, 이동하거나 급하게 이동해야 할 때 그 어쨌든 반접이 하고, 그리고 자전거의 성능 요 네 가지인데 스트라이더는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요. 뭐 접는 거는 빨리 접을 수 있다고. 근데 그 말은 기준이, 그러니까 그 능숙하게 접으면 어떤 자전거는 빨리 접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능숙해져도 진짜 오래 걸리는 그 접이도 있고, 근데 제가 말하는 빠른 접이는 정말 빨리 접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태생 자체가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그러니까 올이나 턴, 뭐 그 옛날에 뭐죠? 바이크 프라이데이에 그 1초 접이 지금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아실 거예요. 그런 거 진짜 막 몇 초예요. 딱 딸랑 몇 초에 순식간에 접어 보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초에 만들어진 거. 능숙해져서 빨리 접는 거, 트라이폴드나 브롬톤을 빨리 이 능숙해져서 빨리 접는 거를, 그거는 빨리 접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익숙해진 거죠. 물론 그것도 익숙해지면 진짜 엄청나게 빨리 접는 분들 계셔요. 그 대회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빠른 접이라는 거는 애초에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자전거를 얘기합니다. 이건. 그래서 빨리 접히지도 않고 반접이도 안 돼요. 반접이도 안 되고 접이 크기가 뭐 작지도 않아요. 이거 그냥 삼각형이 요 면이 이렇게 일로 접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사이즈가. 그래요. 안 작아요. 그렇다고 자전거 성능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스트라이더를 사는 이유는 진짜 딱 하나예요. 물론 뭐 이거 이뻐서 산다면 저는 할 말은 없는데, 뭐 그거는, 저는 근데 스트라이더의 디자인 때문에 사는 취향은 아니에요. 저는요. 뭐 이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런 이쁨 때문에 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철저하게 스트라이더를 제가 산 이유, 그리고 스트라이더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재미 때문이에요. 유일하게 오직 그냥 단 하나, 주행감 때문이에요. 물론 그래도 접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그 골프백처럼 접히거든요. 이렇게 길쭉하게. 이따가 영상으로 어차피 나올 거지만, 그래서 안 접히는 것보단 낫긴 나요, 확실히.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다운이 언제나 기준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운을 기준해서 다운보다도 훨씬 더 커요. 다운이 한 요 정도라고 하면은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더 길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죠. 다운보다도 훨씬 커요. 유일하게 어쨌든 스트라이더를 구매하고 선택하는 이유는 그냥 재밌는 자전거라서요. 정말 재밌어요. 그냥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 삼각형의 그 손잡이와 엉덩이 그 앉는 점과 페달링하는 그 페달부, 요 삼각형의 접이가 기존 자전거가 이렇다면은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돌아갔을 때 이거는 타봐야 알아요. 정말요. 예측을 할 수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라이더를 소유하신 분들 보면은, 스트라이더 하면 유명한 분이 뭐 미벨동으로는, 내 마음속의 미니벨로 미벨동에서는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로얄 매직 로드가 있죠. 매직 로얄, 이건 로얄님이 계셔요. 지금 이름 지금 갑자기 헷갈리고 있는데, 로얄님이 유명해요. 스트라이더를 그 복수를 갖고 계시고, 정리를 했는데도 아마 지금 한 못해도 4대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 전부 다 한정판이고 하고 많이 튜닝도 하셨고, 그 외에도 그분은 브롬톤부터 해서 바이크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뭐 보통 경력 있는 미벨러들이 그렇듯이 다 가지고 계셔요. 그분도요. 근데 그분 하면은, 로얄님 하면은 상징이 정말 대한민국 아마 스트라이더 그 소유자 중에 가장 상징적인 분이 아닐까, 로얄님이. 저는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자전거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고 마찬가지지만, 그런 그 스트라이더의 그 상징적인 미벨러인 분도 다 갖고 있는 와중에 스트라이더만 4대란 말이에요. 왜 갖고 있을까?
재밌기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요. 뭐 그분은 디자인도 아마 좋아하셨고 뭐 이유는 제가 또 물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근데 제가 이거는 제 추정인 거죠. 스트라이다의 아마 전반적인 매력을 좋아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스트라이다만의 주행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진짜 그 재미있는 이유, 이거는 타보셔야 알아요. 기어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3단 기어 언제나 이게 412, 그러니까 애초에 성능 위주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최적화된 기업이, 그러니까 412, 그러니까 도브 있잖아요. 다운의 도브로 시작해서 나온 412 형태가 있죠. 14인치 접이식 미니벨로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으로 그걸 설명을 했고, 그러면 보통 그게 1단 아니면 3단이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 412 차가 튜닝을 해서 5단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허브 축이, 그러니까 바퀴 뒤에 요 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축이 412 같은 경우, 지금 스트라이다 얘기가 아니에요. 412 같은 경우는 폭이 보통 자전거가 130 아니면은 디스크 들어가면 135거든요. QR 기준으로요. 예, 정규 기준으로 할게요. 요즘 늘어난 막 그런 부스트 계열 그거는 제외하고요. 그게 축이 한 85mm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브롬톤이 훨씬 기존 규격보다 작아서 112mm에서 뭐 어떤 건 120mm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작은 건데, 그러니까 접이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412는 85mm예요. 되게 작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접이 폭 때문에 그래요. 성능 위주로 만약에 간다면은 못해도 130mm로 했겠죠. 120mm 나요. 브롬톤처럼 적어도 했거나. 근데 85mm인 게 있고, 최근에 트라이폴드도 14인치가 나와서 기존의 비올리에, 그러니까 밥쓰리하고, 그리고 최근에 DDGK에서 바이크스 나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412하고 똑같아요. 트라이폴드인데 축이 85mm예요. 그것도 3단이죠. 3단으로 하면은 기어 선택지가 얘기했듯이 의도적으로 제한을 둔 거예요. 오로지 접이하고 그거를 위주로 하되, 그 안에서 그러니까 기어 비만을 남겨놓은 상태예요. 의도적인 3단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기어비 관련해서도 412 기어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1, 2, 3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하고 오르막인데 속도를 항속에다가 맞춰요. 최대 단수인 3단에다가 3단을 항속에다가 맞춰야 돼요. 엄밀히는요. 그렇게 이번에 DDGK는 보면은 뒤에 최대 코그가, 이거 나노 그걸 얘기할 건 아닌데 그게 10T더라고요.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느낌은 모르겠어요. 안 타봐서. 솔직히 대전이다 보니까, 물론 제가 서울이라고 해도 그런 걸 뭐 지원받고 할 입장은 아니긴 한데, 더군다나 대전이라 저는 바이크스를 리뷰를 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없어요. 아직 한 적도 없었는데, 하여간 그걸 타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인지를 몰라요. 뒤에 코어가 10T예요, 최대. 그리고 앞에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간 기존에 원래 412는 9T거든요. 9T인데 10T라는 게 되게 독특한, 기존이 11 원래 기존이 11이었고 412가 9T였기 때문에 9T도 되게 정말 그게 특수한 부품이거든요. 근데 10T는 더더군다나 특이한 경우예요. 물론 스램에 10단이 있지만 그 스램 같은 경우에는 3단 내장이 아니라 그냥 정규 규격이잖아요. 뭐 12단 막 지금 옛날에 11단, 10단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정규,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변속이 가능한 MTB 로드에 들어가는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T라는 건 자체가 희귀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한정된 3단에 들어가는 그런 규격으로 봤을 때 10T는 나노가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느낌일지 저도 실제로 그거는 밟아봐야 알거든요. 기어비로 나온 언급되는 숫자하고 실제로 탔을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실질적인요. 아날로그적인 변수가 있어요. 그 수치값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래서 최대 1, 2, 3단 중에 고속인 3단을 항속에다 맞추고, 항속에 가깝게 2단을 맞춰요. 그리고 1단은 오르막길에다 맞춰야 되는 그런 기준이에요. 근데 제가 안 타봤지만 나노가 그거를 정말 잘했어요. 딱 봐도 3단
10T하고 10T하고 그 다음에가 12T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2T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3단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평지에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1단을 오르막에 운영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거는 자전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설계를 한 게 분명해요. 왜냐면 대기업에서도 다운이 됐든요, 이건 브롬톤도 그렇고 그 기업에 대해서 테스트 드라이버가 시험 주행을 하고서 설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내장기어에 관해서도, 이거는 어느 회사든, 그러니까 내장기어 모든 회사가 그래요. 테스트 주행 없이 그거를 그냥 끼워 맞춰서 그냥 예측으로 대략 해가지고 그렇게 넣은 식이에요. 그 결과 아시듯이 브롬톤은 예전에는 53인가 52T로 나왔던 거를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튜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기존에 나오는 그러니까 트라이폴드들도 많이 튜닝을 해요. 물론 기존에 나오는 트라이폴드는 잘 맞게 나온 거예요. 특히 외장기어로 나온 거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내장기어 기준인데, 하여간 뭐 그것도 자꾸 그 앞에 체인링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44T로 줄이거나 심하게는 40 초반까지도 줄이죠. 그러니까 내장에 대한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그거를, 그러니까 테스트 주행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여간 겨우 이제 스트라이더에 들어왔는데, 마찬가지로 스트라이더도 그렇게 따지면은 3단을 평지에 맞추고 이 2단을 그거에 붙이고 1단을 오르막에 올리면은 그게 맞아요, 기본적으로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 취향이나 그런 게 아니라 3단이라는 거는 어차피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일반 그 생활차에 많이 들어간 7단이나 뭐 트폴도 지금 7단이 있고 6단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트폴은 막 엄청 많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4단 이상이 되면은 여유분이라는 게 생겨서 그거를 대충 나눠도 사람들이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3단이 되면은 그야말로 정해진 그냥 절대값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실제로 타보면은 느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단이 무조건 항속주행 보편, 그러니까 케이던스 편하게 그러니까 그 자전거 갖고 있는 그 바퀴하고 규격에 비해서 너무 힘들지도 않고 너무 편하지도 않는, 그냥 딱 적정 힘이, 적정 케이던스 있잖아요. 적정 페달링이 딱 그 적정 페달링이요. 거기에 맞춘 그 기어비가 나와야 돼, 3단. 그리고 거기에 가까운, 왜냐면 평지라도 제가 옛날에 설명했듯이 약간 오르막일 수도 있고 약간 내리막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단을 먼저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까운 2단이 붙어야 되고 나머지 1단이 오르막을 되는 그런 기준이 돼야 돼요. 그거는 스트라이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 샀을 때 그 일대주가 있잖아요. 어미는 제가 그 일대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산 이전 구매자 그 소유자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1단을 가지신 적이 없더라고요, 스트라이더를.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시승하고 자전거를 먼저 확인하고 시승을 한 바퀴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시는 게, 그 기존의 스트라이더 1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단이면은 그 기존의 스트라이더가 그 2단에 맞춰져 있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 대답을 하기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타보니까 느낌이 기존의 스트라이더 1단이 1단에 맞춰진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한 1.5단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좀 몇 번은 타봤고. 그러니까 1단이다. 그 얘기는 고속의 나머지 2단, 3단이 전부 다 고속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원래 제가 샀을 때 타이어가 그 기존의 스트라이더처럼 스트라이더들이 1.5가 돼 있거든요. 1.5 타이어 돼 있고, 이 자전거도 1.5 그 5급의 다소 두꺼운 타이어가 껴져 있었어요. 지금은 18단이라 제가 선택의 여지가 18 그 인치라서 그 바퀴 사이즈가요, 규격이. 그 켄다의 크리테리움 외에는 뭐 코작도 있죠. 슈발베 코작이 있는데 뭐 가격이 너무 비싸죠.
뭐 타이어 가격 별로 뭐 그렇게 뭐 부담 안 느끼시는 분들은 코작으로 가시면 되는데 어차피 성능 차이가 거기서 큰 차이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런 차량은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크리테리움이 애초에 고속주행용 차량이기 때문에 코작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8인치 선택지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도 생각나는 걸로도 그렇고 아마 그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고속 그 주행 차량은요. 그래서 크리테리움으로 바꿨고, 근데 이게 보통 생활차다 보니까 원래 고속주행을 하는 게 고속주행용이라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세팅이 아까 앞서 말했듯이 1단이 애초에 기존 스트라이더 1단과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2단을 올리는 순간 벌써 항속이 벌써 2단에서 지금 일어나요. 그러면 3단은 더 빨리 막 진짜 막 힘을 내서 페달을 막 그냥 막 전속력을 내려고 할 때 걸리는 그런 힘이 돼버려요. 3단이요. 결론적으로 이 에보 스트라이더가 최대 3단을 놓고서 토크를 놓고 때려박았을 때 상당히 그냥 고속에 해당이 돼요. 그 실제로 이거를 로얄님도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속도가 30이 넘어가요. 진짜로. 이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이더가 원래 기존의 1단보다 어쨌든 선택지가 더 있는 거라서 이래저래 장점이고 나쁘진 않는데, 저는 2단에 맞췄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2단을 3단 무게로 놔두거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3단을 평지항속하고 그 다음에 이걸 붙이고 2단을 붙이고 3단을 오르막에 놓은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 에러는 아닌데 어느 정도의 에러예요, 사실은요. 왜냐면 스트라이더를 가지고 속도를 내려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도를 내는 타입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요 자전거의 본 특성하고 그런 부분을 볼 때 역시 에러다. 근데 기존에 나왔던 내장 기어의 그 기어비에 대한 그 시험 주행 안 하고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다운도 그렇고 브롬튼도 그렇고 또 뭐가 있죠? 하여간 내장 기어 들어가는 자전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전거들 하나같이 어느 기업에서 그 나왔던 간에 예외 없이 그냥 심한 오류가 걸려 있어요. 체데크도 그렇고요. 체데크도 앞에가 그래가지고 한 48이었나 아니면 50 초반이었나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한 39에서 30 막 4로 당겨야 될 정도로, 그 내장 기어는 그렇거든요. 체인링이 크면 안 돼요. 기어비가 엄청나게 넓고, 그리고 고속 그 기어 범위 쪽으로 많이 끌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체인링이 되게 작아야 돼요. 그래서 저무중님, 저희 지금 대전 미벨동에 저무중님 그 체인링을 제가 튜닝을 했던 예전에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33가 거의 그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줄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15 이상을 티를 수를 줄여버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비로소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오류는 아니지만 스트라이더는, 그러니까 지금 1단에 맞춰져 있는 게 적어도 2단으로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한 칸 정도, 최소 한 칸의 오류가, 한 칸 정도의 오류가 있다. 근데 달리는 목적이신 분이라면 이래저래 좋다. 근데 이걸 가지고 로드벙을 나가기는 무리가 있거든요. 저도 아직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제 체력이 약해진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밖에 없으면 오르막에서 일단은 무조건 애를 먹기 때문에 그 오르막, 그리고 오르막 자체도 그렇지만 그게 또 장거리 오르막 그것도 나오잖아요, 로드벙을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애를 먹고 장거리에서도 계속 항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트폴 가지고는 가능한데, 저는 제 트폴 가지고 그 로드벙을 나가곤 했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냥 40으로 계속 밟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트폴은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걸 안 해봤지만 기어 변속이 선택지가 3단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로도가 높을 거예요. 지칠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던스를 계속 얘가 거기에 맞는 적정 케이던스를 못 지원해 준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폴보다도 당연히 그렇고 자세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축광 거리 자체도 그렇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트폴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맞춰놓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래저래. 그러니까 3단을 지금의 2단의 기어비로 맞췄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오류가 있어요. 심한 오류는 아니지만 에보가 지금 현재 2단 그 케이던스를 3단에 놨어야 된다. 그러면은 3단에서 딱 그 정말 좋은 항속을 하고 2단에서 좀 약간 가벼운 주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1단에서 오르막에서도 수월해지겠죠. 이러면 생활초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완벽한 스트라이더였을 거예요.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튜닝을 하자니 튜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튜닝을 하시는 저는 스트라이더, 왜냐면 이게 벨트 방식이잖아요. 벨트 방식이고 기존의 자전거하고는 구조 자체가 그야말로 모든 게 전용 부품이에요. 그래서 내장이기 때문에 또 그냥 이게 따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체인링 그 규격을 줄이고, 그럼 벨트도 바꿔야 되거든요. 벨트가 딱 그 규격에 맞는 걸 바꿔야 돼요. 문제는 벨트는 어떻게 해서는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티수 규격이 약간 달라요. 그 이빨하고는 달라서 지금 요 원래 스트라이더에 달려있는 요게 요 이빨 요게 지금 이게 100T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티수가 따로 해서 에보용 티수가 이거를 또 맞출 수 있게끔 100T 외에 따로 파는 게 있냐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단일 경우에는 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따로. 그러니까 벨트하고 벨트 구동계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라이더용은 아니고 벨트 자체 구동하기 위한 크랭크가 따로 파는데, 내장은 요 중심 축부터가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걸 구매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찾아봤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본 걸로는 구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이걸 안고 그냥 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영상 마지막으로 스트라이더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하면은 주행, 이거는 그야말로 특수자전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이크스 나노나, 지금의 바이크스 나노나, 그렇죠? 그 14인치 트라이폴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 14인치 정규 규격인 다운 도브나 그런 자전거를 가지고 우리가 안 나간다, 아니면 다른 거 그런 안 나간다는 불평을 하거나 주행감이 별로 안 좋다거나, 물론 그런 얘기는 나와요. 그러니까 주행감이 안 좋다든가 승차감이 안 좋다든가 바퀴가 작기 때문에 충격이, 그러니까 두꺼운 타이어가 충분히 두꺼워도 승차감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많이 보고가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그야말로 느끼는 얘기고, 실제로 근데 그걸 불평으로 언급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자전거의 애초에 용도가 그거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특수 차량들은, 스트라이더 역시 되게 독특한 차량이고 특수 차량이란 말이에요. 이 자전거가 안 나간다, 작게 안 접힌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애초에 앞서서 저도 얘기했듯이 그걸 위해서 이 자전거를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 접이식, 빠른 접이,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리컨번트를 타면서 어쨌든 그 리컨번트에 대한 불만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로드를 타면서 산에 갈 수 없다는 불평을 할 수 없고, MTB를 타면서 그 고속 주행을 로드처럼 할 수 없다는 불평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불평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스트라이더에 대해서 유일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되게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는 건데, 제가 산 그 에보가 거의 한정판이에요. 에보 자체도 원래 구하기가 3단,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그 스트라이더를 에보라고 하는데, 사소한 얘기긴 하지만 해당 자전거는 보면은 용접 흔적도 없어요. 완전 스무드 웰딩으로 돼 있어가지고 용접 흔적 자체가 없어요. 이 자체가 되게 한정판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더 많이 주고, 아무래도 더 주고 산 그런 기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되게 고급이거든요. 스트라이다로 얘기하면 거의 고급이에요. 아마 실제로 스트라이다 모델 중에는 그냥 최고급 모델이라고 봐야 돼요. 카본 모델이 있긴 있는데 카본 1단이에요. 그래서 카본은 솔직히 엄청 비싸기도 비싸지만 카본이 정말 가장 비싼 스트라이다이긴 한데 그거는 1단이라서 그거는 애초에 그거를 제외하고 성능적이나 전체적인 걸 그 가용도를 볼 때 지금 이 모델이 최고의 스트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색 배율, 왜냐면 완전히 제가 처음에 이걸 샀을 때도 흔히 스트라이다들 그 뒤에 안장도 그 클래식 안장을 많이 씌워놓거든요. 브룩스 끼워놓고 이 자전거도 브룩스 지금 제가 그대로 탈거한 브룩스 안장이 있어요. 여기 브룩스가 달려 있었고 그리고 스트라이다 그 가죽 그립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스트라이다에 이거 제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죠. 근데 스트라이다가 클래식을 이뻐서 많은 사람이 다는 걸 봐서는 사람들 취향은 클래식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원통형 파이프라는 디자인이긴 한데 스트라이다에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자전거나 기본 1단 스트라이다나 다 여기가 플라스틱 이걸로 돼 있어요.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그 앞에 체인링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다 벨트로 들어가 있고 디자인이 이런 식인데, 그리고 이런 이 시트포스트 안장 이걸 시트포스트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게 한데 어쨌든 안장봉으로 갈 때 이것도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식하고는 느낌이 다 많이 차이가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어쨌든 되게 현대적인 디자인이죠. 모던한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저는 그 클래식 부속을 다는 게 참 저는 별로라는 느낌을 항상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다 떼놓고서 그냥 기존에 그 흔히 쓰는 그냥 그런 부분을 그대로 달았거든요. 그래서 색감도 어울리고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원래도 클래식이 안 어울리는데 왜 여기를 포인트를 은색으로 하냐는 거죠. 도대체가 왜 여기만? 전체적으로도 어차피 그러면 물론 가격적인 제작할 때 제작사 측이나 판매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마저도 뭐 CNC 지금 기존의 자전거처럼 막 CNC 단조 형식으로 하면 가격이 훨씬 비싸질 거란 말이에요.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러니까 클래식적으로 해가지고 좀 되게 그냥 클래식틱하게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클래식이 어울릴 거예요. 근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클래식 빌이 아닌데 1단이나 적어도 한국에 그 출시됐던 모든 스트라이다가 이런 고급 모델이나 그 스트라이다도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그게 있고 5.1부터 해서 있어요. QX부터 해가지고 SX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 은색이에요. 여기는 원색인데 여기는 은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포인트라고 하기에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슬려요. 은색을 저는 싫어하는 건 아닌데 트폴은 은색이면은 브레이크부터 해가지고 다 반짝반짝하게 휠도 그렇고 다 은색이잖아요. 아니 왜 여기만 은색이냐고요. 왜 여기만? 차라리 다 검은색으로. 그래서 저 이거를 해가지고 하여간 지금으로서 제가 생각 중이긴 한데, 고민 중인데, 이걸 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라서 이것도 어쨌든 탈거를 해가지고 요거는 교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거는 요거랑 한 덩어리인데 거의 못 바꿔요. 그래서 천상 다 도색을 해야 돼요. 이거는 바꿀 수가 있겠지만서도 가격 그거를 볼 때 성능이나 가격 성능 차이가 교체를 해서 엄청나게 경량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어서 다 도색이에요. 도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예 검정으로 하거나 아예 그럼 다 은색으로 하거나
근데 은색 모델도 있거든요. 여기 그 본 프레임이 크롬인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조차도 여기 이 플라스틱 이거를 검은색하고 요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게 스트라이더의 요 은색 포인트는 정말 에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여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에요. 안 어울려요.